네, 김유진입니다. 오늘 저희 원래 국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요새 좀 경무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신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에 이 고용 서비스 고용센터를 혁신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그래도 좀 젊어가지고 정말 밤을 새면서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좀 센터를 좀 바꿔보려고 했었고요. 그때 그래도 일정 정도 성과가 있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로는 막 많은 걸 지적해 줄 정도로 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고용센터를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건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고용센터라는 게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정도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외환위기 20년 동안 받아오시면서 알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딘가 가서 자기의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쵸? 실직이 돼갖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와 자기의 그런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동부 가락동에 있는 동부센터에서 센터장을 한 7개월 있었는데요. 한 번은 탈북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센터 소장으로 민원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분이 평양에서 살다가 탈북을 하셔가지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평양에서 사는 분들은 북한에서 아주 정말 특권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탈북을 하셔서 우리나라 왔는데 식당 같은 데 일하시면서 막 주인들한테 온갖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가 어떻게 아시고 고용센터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랬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제 북한 사투리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뭐 이 사람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성의있게 얘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줘갖고 내가 너무 정말 이 고용센터 건물만 봐도 자기가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작은 사례고요. 어쨌든 고용센터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2006년도, 2007년도 할 때도 국회나 이런 데 설명해도 그때도 잘 그게 먹히지 않고 일단 여론 지도층들이 고용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취직하는 거지 그거 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무지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고용센터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팜플렛을 아주 열심히 공들여서 만들어서 방송국에 있는 극작가들한테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드라마 같은데 영화 속에 고용센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꿈이 그거였습니다. 청소년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주인공이 엄마한테 엄마 나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엄마가 야 고용센터 가봐. 그 멘트가 한번 방송국 영석국에 한번 나오면은 저기인다 이러면서 대학생들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체국, 경찰서 이런 건 아주 자주 나오는데 고용센터가 등장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고용센터를 알고 있다면 뭔가 스토리를 구성하다가 센터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적도 있고요. 그때 2007년인가 이효리가 드라마가 한번 이효리가 처음으로 가수에서 그러니까 탤런트로 바꿔가지고 처음 드라마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고용센터가 한 1억 8천원 주고 협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센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 상담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용지원센터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그때 저희가 정말 큰 기대를 갖고 했는데 시청률이 1%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망했던 적이 있고 했던 공무원이 혼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홍보 방식을 많이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 고용센터를 혁신하고 계속 해야 되는 문제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아까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민간 위탁 문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민간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민간 위탁에 대한 고민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용 서비스는요, 제 생각에는 공공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민간 서비스도 많이 늘어야 됩니다. 양쪽에서 다 절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야지 우리 노동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일자리 고민을 덜어드릴 수가 있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비효율을 갖다가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고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원하는 분들한테 많이 제공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공공조직,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똑같은 일을 왜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느냐고 했을 때, 좋은 사업은 저희가 똑같은 사업이어갖고 센터에서 다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민간의 손을 빌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 걸 거기다 하고 저기다 하냐 그러면, 저희는 그 좋은 걸 그러면 민간에 안 주고 고용센터에서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균질하게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취 프로그램, 뭐 저보다 여기 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민간의 창의를 빌어서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좋은 프로그램을 잘 전달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감시 감독이란 말이 나오던데, 그런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질 좋게 잘 국민들한테 제공하도록 저희가 그걸 갖다 관리하는 거지, 감시 감독이라는 표현은 좀 저희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민간에 대한 그런 취지를 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노숙인 취업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인력 취업 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노숙인을 갖다가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노숙인들 그렇게 서울역 앞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센터 직원이 잘 못합니다. 노숙인들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숙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NGO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잘 알고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같이 취업 지원도 하도록 해드리면 그 노숙인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은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 민간 위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분들의 전문성과 경험과 그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다가 실어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질한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더 공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전문화된 어떤 특화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센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저희도 좀 약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센터의 방향이라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센터가 정말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중간 정도의 그래도 약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부 내부에서도 좀 약간씩 이렇게 의견들이 다른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면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 그분들만 제대로 하기도 저희도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맞긴 맞는데, 그러다 보면은 구직자들은 그런 분들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센터에 어떤 낙인이 또 찍힙니다. 여기는 정말 단순하고 정말 저숙련 있는 사람만 있다고 얘기하면, 또 구인처에서 센터를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 센터가 구인 개척 이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 기억에도 옛날에 고용센터 처음 할 때 구인 개척 같은 걸 굉장히 공을 들이다가 한동안 그걸 손 놨다가 2016년부터는 저희가 일자리 발굴 전담 팀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취업 알선하는 것도 매칭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리본하고 취성패, 같은 사람을 희망리본에도 보내고 취성패에도 보낸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충격
충격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과연 정말 민간 위탁 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 정확한 제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은 뭐 민간 위탁기관의 도덕성에만 저희가 기회를 쏟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모아 시스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다 DB에다 입력을 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런 DB를 지금 기재부가 내년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 국고보조 사업에만 들어가는 돈이 60조 원이고요. 그걸 실행하는 기간이 16만 개가 있는데 그거의 준공 여부를 갖다가 내년에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더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 업무와 관련돼서 정말 제가 봐도 참 들여다보고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인력 구성도 정말 다양하고 그 안에 업무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뭐 중복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지금 정부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는 고용서비스 기반 과라는 하나의 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처의 중앙에 과를 하나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전산 시스템과 서식 이런 걸 전부 다 단순화하고 기존의 모든 그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지에 대한 거를 한 과에서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업무가 좀 더 단순화되고 그건 이제 비단 민원인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그걸 통해서 업무 부담을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용센터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와 공공 고용 서비스 기능하고 관련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있고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딱 붙어서 두 쪽 다 만족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은 비어 있고 사람은 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왜 떨어져 있을까? 이걸 갖다 결합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결국은 이 고용 서비스인데 이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 정보를 모른다고 했을 때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기대치가 달라가지고 이 사람은 월급이 2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은 150만 원밖에 못 준다. 할 때 이 사람한테 당신의 능력과 이 정도 사람이면 보통 150만 원 정도는 받으니 이쪽 가서 먼저 일하시고 능력을 개발해서 좋은 데로 복용하십시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인식의 차이에 개입을 맞춰줘가지고 가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일과 사람이 어떤 스킬, 기술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을 때 직업 훈련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서로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게 고용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센터 기관 자체를 봤을 때는 저는 센터가 어떤 지역의 하나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령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디네이터이자 어떤 어레인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고 일자리 사정, 경제 사정이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그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서로 만나도록 하고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거를 결국은 센터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간 위탁도 그렇습니다. 우리 치료에 발생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내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NGO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보면서 같이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잘 동원해서 그 안에서 일자리를 필요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저는 센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결국은 이상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과연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이게 지자체를 가는 게 효율적이냐 공단을 가는 게 효율적이냐 이것도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정말 노동시장에서 가장 맞는 시스템이 뭘까에 대한 그런 고민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4대 공단 중에서 고용보험만 왜 센터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면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요 정책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는 집행만 남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한 다음에는 공단에서 그냥 하면 돼요. 물론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도 복지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 업무라는 게 완전히 정리되고 해소된 다음에는 집행 업무가
주도되기 때문에 그냥 공단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저희 산재보험이 그랬습니다. 산재보험이 1962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40년이 동안 저희가 적용 확대를 해왔고요. 많은 정책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집행업무만 남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굉장히 특수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그 고용보험이 보험이기도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많은 것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직업훈련하고 실업급여가, 저희 나라는 실업급여가 저희 그냥 거의 다 주죠. 당신은 구직활동 안 했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고용보험이라는 게 노사가 합심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업인정 같은 것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 스스로 비판하는 거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명확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씩 주고하고 기존에 받던 임금의 70% 80% 주다 보니까 들의 어떤 제재 같은 것들이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런 고용보험 제도들이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실업급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갖고 그걸 만약에 많이 안 드린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이런 그 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은 단순 비교가 절대 안 됩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승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정말 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재 수단들하고 같이 결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정책과 결합 필요성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면들 때문에 자꾸 이런 비판이 나오는 면들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보험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하시고